최근에 제가 이주택자가 되어야 된다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플랜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제가 무주택자 분들과 1주택자 분들한테 그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두렵죠. 왜 두렵냐면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 것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택을 샀다는 것. 이 주택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평생 모은 돈 플러스 레버리지 대출을 활용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 무주택자 분들이 1주택자가 됐을 때는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운이 좋게 가격이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면 이제 부동산에 믿음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또 확보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주택자 분들이 1주택자가 됐다 하더라도 2주택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많은 자산가들, 자본가들,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성공을 이루신 분들이 2주택자가 되어라, 그리고 2주택자가 돼야지 내가 진정한 부를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2주택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무주택에서 1주택자가 되신 분들, 또는 현재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2주택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많은 개수를 늘리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게 처음에 오류가 발생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2주택으로 가기에 너무 어려운 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 벽을 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현재 1주택자가 되셨다면, 그리고 무주택자 분이라면 당연히 1주택자가 돼야 되겠죠. 이 1주택자가 되신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이 과연 입지가 좋은 상위의 주택인지 아니면 입지가 좋지 않는 하위의 주택인지,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누가 딱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뭐 강남이 좋고 저기 지방은 나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 지방에서도 상위의 입지가 있고 하위의 입지가 있고, 그리고 강남권에서도 상위의 입지가 있고 하위의 입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아파트라든가, 그리고 세대수라든가, 직주 근접이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쪼개게 되면 같은 동일 수급권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등급이 또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주택 수를 늘리고, 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전략을 취해가지고 주택수를 늘리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주택, 당첨된 주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상위 입지인지 하위 입지인지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해보고, 하위 입지와 상위 입지에 따라서 전략들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모으는 돈이 없으면 여러분 투자를 못해요. 그리고 부동산을 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한테 선물을 사줄 수가 없고, 내 부모님한테 맛있는 거 음식을 사줄 수 없고, 아이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 지출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죠.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소비 지출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얼마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 앞으로 내가 돈을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또 투자할 수 있는 전략들이 틀려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하위 입지가 좋지 않은 못난이 주택에서 살고 있고, 이게 1주택자인데 내가 2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상위 입지로 갈 건지, 아니면은 저가 주택들을 노려가지고 2주택의 플랜을 세울 건지, 이거는 내가 얼마나 돈이 모아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돈을 추후에 모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그 전략이 틀려지게 되겠죠. 당연히 내가 하위 입지에 살고 있는데 상위 입지로 가고 싶죠. 제가 저기 지방에 살고 있는데 강남으로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상위 입지로 가기 위해서는 종잣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돈의 규모에 맞춰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들이 틀려진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아이 둘이 있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무리 모아도 한 달에 1,000만 원도 모으기 쉽지 않다. 그러면은 내가 이러한 돈들을 많이 10년을 모아봤자 1억밖에 모으지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1억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강남의 아파트가 20억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1억을 1년 동안 모아가지고 2주택의 전략을 강남을 쓰겠다?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내가 하급지의 주택에 살고 있으니까 난 상급지로 갈 거야.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하급지에 살고 있으면은 상급지로 이동하는 전략이 가장 좋은 베스트 전략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그거 누가 모르냐는 거예요. 누가 마용성 좋은 거 모르냐는 거예요. 강남 사구 좋은 거 모르냐는 겁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진입하기가 너무나 많이 가격이 오르고 지금 현재도 가격이 너무나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곳만을 봤을 때는 내가 상해 입지로 가는 전략을 채택했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도 내가 2주택의 전략을 쓰지 못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모인 돈, 종잣돈을 모으는 규모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나의 전략들이 틀려지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버는 소득, 그리고 지금 현재 모은 돈 얼마인지 계산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1주택자면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의 돈을 더 모아야 되는지가 딱 명확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봤을 때 내가 지금 이 1주택도 너무나 버겁고 상해 입지로 가기에는 너무나 주택의 가격이 많이 올랐고 나의 소득 수준 대비해가지고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게 한정적이지 않다, 많지 않다. 그러면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가지고 사업이라든가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상급지로 가는 전략을 채택하거나 첫 번째는 아니면은 나의 소득 수준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다면은 현재 있는 돈을 가지고 2주택의 전략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가의 주택들을 사람들이 많이 사고 그리고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들을 사면서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중과세를 당하지 않죠. 중과세 같은 경우에는 2주택 8% 그리고 3주택 12%가 넘기 때문에 취득세만 하더라도 부담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외곽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 공시가 1억 미만의 그런 주택들 부동산들을 통해 가지고 주택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전략들을 쓰는 사람들이 누구다?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한 사람들, 돈이 많이 있는 자산가들이 그런 것들, 뭐 취득세가 불안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런 주택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개수를 늘려가지고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갭으로 그런 아파트들을 산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런 것들이 좀 오르게 되면은 이제 팔고 세금을 내고 그리고 나서 2주택, 3주택으로 또는 똘똘한 주택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전략들을 쓰도록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아주 많이 벌지 못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재테크라고 한다면 소액으로 투자해가지고 이런 투자처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면서 이런 주택들이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됐을 때는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자산 가치 상승으로 환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소액으로 여러 군데를 투자하면서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선별을 잘 하시고 그리고 그 지역들 같은 경우에 분산을 시켜 놓겠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함에 있어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았을 때 놓치게 됐을 때는 모두 다 깨질 수가 있죠. 지금 일정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엄청나게 나는 공급 과잉으로 그런 지역들도 있죠. 하지만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여러 군데 선택해가지고 내가 투자를 소액으로 해놨을 때 어떤 지역은 떨어지더라도 어떤 지역은 올라가겠죠. 어떤 지역은 또 올라가더라도 또 어떤 지역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보면서 좀 올라가는 지역은 환가해가지고 수익을 또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는 좀 심적인 안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에만 내가 한 곳에만 집중해가지고 부동산에 매입을 해놨을 때는 그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한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같은 경우에 지방과 수도권 시장이 양극화가 됐었죠. 그리고 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저가의 주택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가지고 주택수를 늘리는 전략. 지금 이제 주요한 전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략들을 통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주택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큰 이익을 받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죠.
너무 과도하게 무리해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주택수를 너무나 많이 늘렸을 때는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그런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내가 2주택의 전략, 3주택의 전략, 이런 주택 수를 늘리는 데만 의존하다 보면은 내가 예기치 못한 경제 상황이 왔을 때는 정말 이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없는, 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 1주택자가 되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못난이 주택이다. 그리고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2주택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내가 소득을 좀 더 모을 수 있다면 상급지로 가기 위한 전략이 훨씬 더 베스트 전략이 되겠죠. 다만 이제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 내가 이 주택을 팔고 싶은데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왜? 내가 운 좋게도 청약 당첨이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적인 지역의 주택을 내가 당첨이 됐다면 이 주택을 팔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이 상급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보다, 가지고 있는 주택보다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급지로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의 주택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한 주택을 가져가면서 저가의 주택들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들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서 그래도 대장이 될 수 있는 아파트를 선점해가지고 부동산의 경험을 하면서 환가 차익을 가지고 조금씩 이런 아파트나 주택, 비주택들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 주택을, 상급지에 있는 주택을, 더 좋은 주택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내가 투자하는 이 주택이, 2주택, 3주택이 하급지에서 중급지로 가고 상급지로 갈 수 있게끔 전략들을 계속 구사하면서 내가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러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사고 파는 경험들과 그리고 시세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자산이 또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있는 상급지보다 더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주택을 팔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주택을 팔기가 싫고 팔 수가 없는 너무나 핵심적인 입지의 주택인데 다음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전략을 채택하기 위해서 더 좋은 상해 입지로 가야죠. 하위의 입지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내 틀이 2주택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상해의 주택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아예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 1주택에서 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몇백 대 1의 청약 당첨을 통해서 입지가 좋은 곳에 당첨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내가 모을 수 있는 종잣돈의 규모가 작다면, 그리고 내가 너무나 좋은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비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저가의 주택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 주택들을 사고 팔고 하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산을 좀 늘린 다음에 어느 정도의 자산 규모가 만들어지게 됐을 때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주택보다 더 상위 주택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내가 상위의 주택, 좋은 핵심적인 입지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서 올 수도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청약을 통해 가지고 좋은 입지에 있는 주택들을 당첨받으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지역에서 대장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여러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 있죠. 그런 요소들, 기본적인 재테크의 사항에 있어서 거기에 기준에 맞는 그런 아파트들을 하나씩 투자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인 상급지에 있는 주택을 1주택으로 가져가면서 하급지에 있는 주택들, 소형의 저가 주택들을 통해 가지고 이 주택의 규모, 자산의 규모가 늘어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2주택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한 그런 주택들을 가지고 싶고 그리고 리스크를 갖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런 투자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소형의 저가 주택들을 너무나 많이 사거나 경험을 통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 부분은 정석적인 부분이에요. 정석적인 부분이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주택이
못난이 주택인지 똘똘한 주택인지에 따라서 전략이 틀려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 자본금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들이 이제 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이제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 상위 클래스의 주택, 상급지의 주택을 당첨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급지의 또는 하급지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디딤돌로 하나 두 개씩 넘어갈 수 있는 전략들이 있죠. 이런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전략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나중에 2주택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3주택자가 될 수 있고, 주택의 규모를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주택의 입지를 상급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상위 급지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 그런 입지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상급지의 주택을 마련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좋은 주택을 내가 갖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이제 상급지에 있는 좋은 주택을 가졌으니까 내가 더욱더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많이 필요하니, 여러분들께서 모은 종잣돈이 얼마 안 된다면 이거를 통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저가의 주택들, 그리고 취득세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 두 개씩 경험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수를 좀 늘린다고 했을 때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공동으로 공동 지분으로 갖게 되면은 양도 차익에 따라 가지고 초과 누진세율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그 세금에 대해서 좀 낮아질 수 있고요. 기본 공제도 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부부끼리 증여를 하게 됐을 때는 추후에 또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너무나 주택수를 늘리면 세금을 많이 내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부분, 세금을 또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두 개씩 경험을 하면서 하나 두 개씩 알아가면 됩니다. 근데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1주택자도 아닌데 무슨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어요. 아무 공부도 안 하는 거죠.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12억까지 비과세인데 무슨 뭐 절세를 하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1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되시는 분들은 세금에 대한 부분이 두려워서 이제 2주택자가 못 되는데,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공부를 병행해 가시면서 부동산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지식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무주택자 분들은 또다시 1주택, 2주택자가 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제가 토지를 내 것으로 만들면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아파트의 대지권이 있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택수 뭐 100채, 50채, 30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똘똘한 2채, 3채 이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무주택자 분들은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은 어떻게 내가 안정적으로 2주택자가 돼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종잣돈의 규모에 따라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리고 좋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돈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얼마나 더 모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자금에 맞춰서 내가 어떤 지역들을 선택해서 어떤 규모의 주택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도 한번 전략들을 잘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작정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주택보다 좋은 주택, 상급지의 주택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주택자 분들이 2주택자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한 세금 때문에, 세금이라는 것을 내가 많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이 세금이라고 하는 거,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익이 있으면 내는 거예요. 수익이 없으면 안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냈을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1주택자로 가만히 있으면 수익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죠. 하지만 내가 2주택, 3주택, 4주택자가 돼가지고 이거를 팔면서 수익을 남겨가지고 세금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나한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기 때문에 1주택자보다는 2주택, 그리고 내가 부동산의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물론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자산의 규모를 점점 늘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